네,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돈이 모이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올해 재테크 키워드는 뭘까요? 지금 올해 재테크 키워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재테크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잿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한류를 모색하느라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또 드러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도 올해 재테크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자산관리편에서 유용한 정보들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산관리편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또 시원한 답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SNS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SNS는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이 양 경로를 통해서 저희 머니맨과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을 또 꾸며주실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사님 패션을 딱 보고 스카이캐슬이 생각이 났어요. 네, 혹시 그 컨셉을 맞습니다. 굉장히 또 화려하신 네.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네, 예. 오늘도 끝나고 좀 그 또. 네트워킹 파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도 나름 네. 굉장히 아침부터 네, 미팅이 준비하신. 있어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조신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요, 이 네. 패션이 네. 저하고 너무 지금 비교되시거든요. 네. 그래도 네. 네. 스카이캐슬의 그 선생님 단한 네, 선생님과 저는 네. 하고 또 화려한 네. 파티를 네, 저는 즐기는 여자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오신 이 주제를 보고 정말 지금 이 딱 시점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네. 느꼈거든요. 또 오늘도 똑소리나게 주제를 잡아오셨어요. 네. 알면 모르는 손해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네. 살펴볼 예정이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모르면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머니맨의 저희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래요?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머니맨 주제 키워드에 맞게끔 네. 저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 2019년에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나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또 챙기고 가는 사람, 또 못 챙기는 사람에 따라서 또 많이 또 갈리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1월 초에 완전히 초입 부분에 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정책 시행은 1월에 되지만, 그러니까 뭐 공표는 하지만 네, 네. 뭐 5월에 하겠다, 뭐 3월부터 실행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1월 초반에 제가 알려드리면 다들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되게 파이팅 또, 넘치시다가 네네. 또 이게 또 약간 흐지부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1월 말쯤 우리가 왔을 때 다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2019년에 우리가 네. 챙기고 가야 할 그런 이제 제조와 이제 정책들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일단 맞아,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약간 최적의 타임. 해지기 쉬운 그쵸, 그쵸. 현재 네, 구간. 골든타임 네. 노렸습니다, 일부러.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생활금융편 그리고 네. 이제 부동산편으로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게 될 맞아요. 텐데 네. 뭐 부동산편보다 사실 더 가깝고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생활 또 이제 금융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건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뭐 하나하나 생활금융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다들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부터 화두가 됐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맞아,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네, 또. 사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오르면서 또 우리나라 뭐 경기랑 또 이제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자영업자들 이제 눈물을 흘린다. 그쵸. 또 네. 이제 거기다가 편의점도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저희 집 1층도 이제 주상복합인데 편의점이 24시간 하질 않아요. 그때
네, 밤 12시에 야식 사러 나가셨다 당황하셨다. 굉장히 당황했었고 네. 또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무인으로 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키오스크로 대부분 맞아요. 다 이제 대체되는 네네, 최근에 네. 또 기사를 보니까 키오스크 한 대당으로 그 매달 이제 인건비가 절약이 14만 많이 원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주면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것 같은 게 기계와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대체도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하고 싶은 거는 키오스크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오히려 이제 직업 쪽 관련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잡시장 관련된 것도 사람들 이제 그쪽 관련된 것도 아예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예전에 한번 이제 사람인 뭐 HR 이런 쪽 관련해서도 이제 주식 종목 분석을 할 때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게 과거보다 실제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저출산 이제 이런 고령화 이런 것들로 줄긴 했지만 네. 텀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짧아져서 네, 일자리는 더 활성화가 돼서 오히려 그런 쪽 시장은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그런 쪽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이쪽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넓게 생각을 하자. 오히려 네. 이제 근데 반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더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되겠죠. 악재죠. 악재로 네.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018년에는 나와 있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또 이제 올라서 7,530원이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9%가 인상이 됩니다. 많이 되는 거죠. 네, 많이 인상이 네. 되죠. 또 이거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연말 연초에 되게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들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 할 때 넌센스 퀴즈라든지 시사상식 이런 퀴즈 내가지고 뭐 상품 주잖아요. 저희 통통파 퀴즈에도 넌센스 굉장히 꽤 많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나옵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네. 얼마로 오릅니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알아주시면은 올해 어떻게 될지 뭐 그리고 네, 통통팟에 나왔나요? 요거 한번 내야겠네요. 네, 저희도 한번 10점? 내야겠네요. 네, 9%. 통통파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 네, 참고해주세요. 꼭, 외우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175만 5,150원이니까 거의 이제 작년보다 17만 원이나 인상이 되니까 가게에는 보탬이 되겠지만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고용주 부담이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양날이죠. 가게 입장에서는 좋지만 고용 이제 자영업자들한테는 더 이제 큰 짐이 될 거다.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네. 양쪽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시간당으로보다 이렇게 월 단위로 환산하니까 체감이 많이 되네요. 그쵸. 그쵸? 네. 많이 올라가는데 네. 사실 노동자들은 되게 좋아할 거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네. 키오스크 같은 걸로 대체가 되니까 파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 그런 제가 보통 해외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신흥국 같은 곳은 뭐 우리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은 굉장히 좋은 게 그만큼 소비도 많아지고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많아지는 네. 만큼 소비도 많아지니까 그 나라 GDP가 굉장히 높잖아요. 막 6%, 7%대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뭐 2.2%대 뭐 최저로 이제 뭐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올라주면은 그만큼 나라에 써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최저임금 이렇게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이나 창업하신 분들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네, 이제 거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냥 이거는 이제 좋은 호재로만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예. 저희가 말했던 이 부정적인 효과들도 다 상쇄할 만한 또 정책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네. 믿고 정부 쪽에서 나오겠죠. 아마 네. 유안을 낼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슈 최저임금 인상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게 또 청년들에게 유용할 만한 팁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예. 아마 실제로 이제 저희 머니맨 시청자분들 중에 청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실제로 이건 제 적기예요. 왜냐하면 1월 초가 아니라 나오긴 했지만 3월부터거든요. 와, 한 달이나 한 네.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네, 네. 꼭 3월부터니까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좋은 게 일단은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지원 규모가 일단 월 50만 원에서 최대 6개월이니까
거의 3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반년이나 거고요. 지원이 반년이나 되네요. 지원이 되고요. 네. 자격 요건으로는 일단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면 꽤 이제 그 범위가 넓죠. 청년의 네네. 범위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중퇴를 하고 2년 이내에 미취업자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이제 120% 이하라고 하는 게 이제 자격 요건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대상이 있는데 원래 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말고 청년 구직 이제 촉진 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하는 걸 네. 도와주는. 네. 그래서 사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굉장히 좋아진 건데,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청년 구직 이제 촉진 수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데, 월에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무려 이제 20만 원이나 더 증액된 이제 거예요? 증액이 된 거고요. 네네. 지급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이거는 최대 90만 원이고, 이건 50만 원에 6개월이니까 최대 이제 300만 원까지니까 거의 210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나 더 많이 이제 5배. 지원을 하는 네. 거죠. 와, 네. 실제로 이제 이 촉진 수당 같은 거 관련해서도 실제로 조금 더 그 자격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청년 이제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네. 이제 구직 활동 계획서라든지 월별 이제 구직 활동 보고서, 그러니까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도 구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제도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제 구직 활동하실 때 면접이라든지 네네. 자격증이나 입사 지원서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사실 지방에 계신 분들 막 서울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차비만 해도 맞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미용실도 가셔야죠. 맞아요. 뭐 의상도 그리고 의상도 준비하셔야 사고, 예, 하니까. 그런 예. 부분들 관련해서 다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렵지 않게 작성해서 꼭 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네.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통통파 때문에 네. 연령층이 조금 낮아진 아, 걸로 그래요?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토마토 좋네요. TV 시청하시는 네. 분들이. 세 번째도 이런 청년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던데, 청약통장.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세 번째인데요. 청약통장 관련인데 좀 완화됐어요. 청년 그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가입 대상이 좀 이제 그 대상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이렇게 됐는데요. 변경 내용이 일단 기존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항목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소득 공제가 돼요. 네네. 네. 그리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까지 줍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세수 확보 관련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많이 이제 걷고 네.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빡빡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강화가 되는 시점에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뭐 구직 지원금이라든지 좋네요. 우대형 네. 청약 통장까지 나오면서 이런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고 하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뭐 기존에는 사실 이제 만 19세에서 29세까지 됐으니까 무려 이제 5살이나 좀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세대주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무주택 세대주라든지 무주택 세대주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대원까지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조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특히 많이 완화됐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변경 후에도 병력 기간까지 최대 6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남성분들은 보면 네, 조금 더 더 유리하게 이제 하실 나이가.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좋게 생각하셔야 될 게 네. 일반적으로 아까 19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분양권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확보를 위해서 가지고 하시죠. 계시잖아요. 예, 주택 근데 이제 청약. 주택 네. 청약 통장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로 이제 숫자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개월 이내로는 똑같아요. 청년 우대형도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무이자인데요. 무이자? 네. 1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인데 우대형으로 갔을 때는 2.5% 그리고 이제 거의 2년 미만 1.5% 3%
그리고 1.8%, 3.3% 거의 10년 초과할 때는 1.8%, 1.8%까지 되니까 네. 보통 1개월 이상에서 10년 이내까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또 저희가 합산해서 10년을 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도 더 네. 체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금액별로 저희 좀 비교해서 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뭐 1, 2% 차인데라고 네. 크게 실감 못 하실 텐데 네. 사실 이거는 길게 많이들 넣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0년간 매달 납입했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은 기존 청약 통장으로 이제 매월 이제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고 하면은 뭐 180만 원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매월 30만 원씩이면 원금은 이제 468만 원, 그리고 50만 원씩 했을 때는 684만 원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활용을 했을 때는 303만 원, 이렇게 820만 원, 1239만 원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차이가 이제 크게 나는 거죠. 이게 꼭 10년 부어야겠어요. 여기 복리의 오니까. 마법인 거죠. 예. 와, 초반에는 네.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납입 이후에 10년 이후에 봤을 때는 네. 복리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원금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그러네요. 효과가.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2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주택 청약에 가입이 내가 돼 있다. 이래도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도 또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 우대형도? 네, 이 네. 부분 관련해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한 이제 2가지 정도 가장 이제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이미 주택 청약 이렇게 가입을 해도 가입을 할 수 있냐? 일단 가능해요. 실제로 이제 이미 주택 청약 저축을 이제 가입을 하신 분이라도 이제 네. 그런 청년 분이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신규로 전환을 해서 이제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로 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 서류를 지참을 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전환을 해서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전환을 해서? 네, 예. 전환 해약 시에는 기존의 납입 회차라든지 금액은 인정되는데 원금 우대 이율은 비적용되니까 이 점은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거 감내할 만큼의 아까 차이가 컸어요. 10년 네, 그러니까 가면. 사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뭐, 그쵸. 감수하셔야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타 은행으로서의 상품 전환이 불가하고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도 전환이 불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의 사항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이 자격 요건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전환을 하시면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죠. 주택 청약을 가입하셨던 은행에 가야지만 되는 것도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네네, 다른 이것도 이제 은행으로는 안 되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또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돈도 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 그쵸. 소용이 없기 네. 때문에 건강 올해도 제일. 저희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네. 건강검진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네. 올해도 그게 좀 대폭 확대가 된다면서요? 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서민들을 위한 그런 가계 쪽 관련된 뭐 이제 소득을 높인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뭐 구직 활동,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혜택이 좋아지고 있고 네. 또 복지 쪽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는 것에 대한 이제 혜택이 커지는 건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무료 건강검진 기회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20대에서 30대 직장인 세대주만 적용이 됐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청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0만 명이 청년이 이렇게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도 그럴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암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이제 걸리는 게 나이가 이제 노화가 됐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맞아요. 젊은 친구들도 네, 네.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걸리는 질병이 또 따로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검진을 통해서 알고 이제 크게 확산되는 거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여기 이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여부를 있군요. 확인을 하실 수가 아, 있거든요.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20, 30대가 아니고 이제 청년까지 적용을 못 받으셨다. 그전에는 나의 그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다. 네네. 세대주만 적용이 됐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대상자 여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되시면은 꼭 이 무료로 건강검진 기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초검사부터 만성질환이나 우울증 검사까지 사실 이제 요즘에는 현대인들이 이런 이제 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도 많이 겪고 취업 있기 몇 년 때문에 준비하시다 보면 얼마나 완전 우울해지시겠어요. 스트레스죠. 그쵸?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다 검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꼭 이런 부분들 사실
병원비, 검진비 사실 비싸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네. 그게 부담이 부담돼서 안 되잖아요. 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담을 또 이제 나라 차원에서 줄여두겠다고 하는 거니까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이제 놓치지 마시고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매 뭐 국가 책임제도 대표적인 또 이제 네.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쵸, 네. 계속해서 이런 혜택은 정말 놓치지 말고 다 챙겨야겠어요. 무료 네, 검진의 혜택 맞습니다. 꼭 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면세점이 달라졌다고. 네. 항상 이 공항에 좀 늦게 가게 돼요. 제가 맞아요. 출국 시간이 좀 빠른데 예상 네. 생각보다 그 면세점 이용할 시간이 되게 빠듯해서 막 네. 출국할 때 못 사고 막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고 네, 맞습니다. 달라졌죠. 네. 예. 네. 해외여행 사실 이제 여행하면은 말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 비행기 시간 맞추다 보면 굉장히 그런 거 맞아요. 놓쳐서 굉장히 아쉽잖아요. 사실 이 면세점 이용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인데 근데 사실 이제 출국 시에만 가능했던 게 입국 시에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굉장히 예. 좋죠. 그래서 네. 이러면 이제 5월이니까 올해 이제 5월부터 시기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아까 최저임금 쪽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면세점 또 관련주들이 여행주들 여행 시기 우리 갈 때 또 있잖아요. 봄 이때 그때 맞춰서인 것 같아요. 막 4월, 성수기 5월 시즌 이후에 도입되면서? 그때 되면서 또 이제 여행주들 맞네요. 많이 움직이기 네, 시작하잖아요. 5월부터. 네. 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면 이때부터 같이 저는 좀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은 더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올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다렸던. 예, 인천공항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검역 문제라든지 뭐 그런 이제 농수산품이라든지 그런 담배나 이런 일부 품목은 제한되겠지만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대기업이 아니라 좀 중소기업들 위주로 좀 잘 상생을 위해서 좀 서포트를 해준다는 이 점도 좀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면세점 임대 수익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이것도 약간 선순환적인 걸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 이제 입국 시에도 이용 가능한데 대기업만 이렇게 몰아주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까지 이제 다 아, 위민할 수 있도록 그래요? 이런 것들까지 다 잘 기획을 해서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라 그런지 되게 구체적으로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아, 네네. 국가별로도 면세 한도까지 좀 살펴주신다고. 네.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나중에 주식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이라든지 그 이제 이런 뭐 면세점 관련된 거는 뭐 5월, 4, 5월쯤 이제 여행 성수기 피크가 되면은 늘 이제 나오는 이슈들이잖아요. 네네. 증권가에서.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더 커질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면세 한도가 낮았었다가 이제 또 풀렸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600달러인데 지금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 하물며 중국도 지금 하이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뭐 2,305달러 그리고 보통은 5,000 위안이니까 이제 720달러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거의 지금 3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요. 이제 EU 관련해서는 사실 오히려 유럽은 더 빡빡한 낮네요. 네, 낮다고 보시면 돼요. 487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보시면 체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차등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보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만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평균 이하긴 하네요. 낮은 네.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왜냐면 이제 주변국들 비교를 해서 보통 다 같이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면세 쪽 관련돼서는 포화 쪽이 아니라 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이쪽 관련해서 한번 면세 한도를 통해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한번 지켜보자면 우리 국내에서 이제 네. 그러면은 5월쯤이면은 보통 선반영에서 미리 이제 매집이 시작되기도 하니까 보통 뭐 호텔 롯데라든지 그리고 호텔 신라 그리고 신세계, 뭐 두산,
현대백화점, 하나갤러리아, 뭐 HDC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지금 그 투자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서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관련 수혜주로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이런 모멘텀은 미리미리 좀 보고 계시다가 네. 움직임을 보시면 투자에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전략까지 연결을 딱 시켜주시네요. 타이밍까지 잡아주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꼭 기억해놨다가 최적의 또 매수 타이밍 한번 좀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또 한 달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게 뚜벅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교통요금이 네.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쵸, 네. 그 월 소득에서. 근데 네. 이거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인상이 그거, 돼서. 네, 부담이 예. 되는 부분이 또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제 최저임금 올려주는 것만큼 이제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네. 사실 되게 비싸게 네, 크게 의미가 아까 면세점 때하고 표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제가 너무 얼굴에 티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택시하고 대표적으로 버스 요금이 네, 그렇죠. 대중교통 올라가요. 예, 네. 요금도 인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작년부터 사실 이 부분은 예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랑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먼저 새해 첫날부터 택시 요금이 오른 곳은 이제 대전과 울산이 먼저 이제 올랐죠. 올라갔고, 그리고 네.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올랐는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이제 이미 지났는데 택시비가 인상되고 서울도 지금 이제 2월 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료는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게 되고 심야 할증은 1,000원이 오른 또 4,600원. 네, 그리고 대형과 모범 택시는 1,500원이 인상된 6,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역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 역시 이제 인상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설 연휴 이후에는 지금 다행히도 설 연휴 때까지는 네. 오르지 않고 그 이후에 한 10% 정도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봤을 때는 지금 2월까지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택시랑 이제 뭐 그런 고속버스나 이런 것들이 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네. 다들 이제 택시비 오른 거 몰랐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지 마시고 대응을 우리가 톡톡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월급이 또 정해져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부담이에요. 그렇죠. 예. 예, 대중교통 많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오르는 거에 또 대비하셔가지고 그런 가계 플랜 매달 이제 가계부나 이런 거를 하셔야지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캐시플로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르는 것도 꼭 체크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좀 결심한 게 올해는 살도 뺄겸해서 가까운 데는 그냥 걷자. 괜찮죠. 네. 네. 저를 따라해 보시는 것도 그렇죠. 네. 근데 미세먼지. 미세먼지. 마스크 끼시고. 그게 또 문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꼭 걸어다니세요. 그래요? 왠지 전혀, 네. 예, 미세먼지 관련 주식을 하시고 또,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맞아요. 걸어 다니시는 네, 걸로. 그래도 네. 운동을 해야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저도 근데 진짜 추운 거보다 요즘에는 오히려 차라리 추우면 걸어서 가겠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네. 요즘에 오히려 좀 날씨 풀렸다 맞아요. 하면 야외 미세먼지가 활동하기가 너무 맞아요. 최악이라 이 밖에 걷는 것도 너무 이제 위험하고 되게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추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인공으로 또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 해결한다고 네. 또 한다고 하니까 인공 강우가 네. 25일에 시행이 되니까 대책 곧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만간 조성이 될 것 같고 네. 다음 저희 주부분들께서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저희가 커피숍을 가도 그렇고 플라스틱 이런 빨대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일회용 용품에 대해서 금지되는 곳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사실 그동안 얼마나 이게 되게 우리한테 편안함을 줬었나, 편리했냐. 근데 이런 환경에는 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환경을 또 생각을 하면 그거를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거 늘 받잖아요. 흔하게 그냥. 네. 근데 이제 지난달 이제 31일, 이제 12월 31일 날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랑 네. 매장 크기 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지 사용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작은 곳은 괜찮은데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안 되니까 네. 꼭 이제 그런 우리 장바구니라든지 에코백이나 이런 거 이제 들고 가셔야 되고 이거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자원 이제 재활용법이 시행이 돼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커피숍을 가도 빨대도 플라스틱 아니고 그냥 종이 빨대 또 이제 맞아요. 필요에 의해서 주거나 네. 아니면 마시고 가실 건지 이제 테이크아웃 해갈 건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만 되게 주잖아요. 근데 네.
그건 되게 좋은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 줘서 막 박스 이렇게 들고 가야 되고, 뭐 힘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일회용 그 비닐봉지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즘에 되게 보면. 강하네요, 규제가. 아니, 근데 저도 네, 얼마 네. 전에 카페를 갔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마트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가 지불했는데, 봉지 하나 못 줘? 아니면 컵 하나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걸리면은 요즘엔 워낙 또 파파라치들 이런 걸 이제 노리는 찍파라치들도 있잖아요. 네, 일부러 네,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제 그걸로 또 포상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악의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아. 더 몸을 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는 또 이제 굉장히 급해서 컵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못 준다고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이제 과태료 같은 거가 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나라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서로 이해를 하면서 꼭 이제 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에코백을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걸로. 네. 네. 때를 쓰면 업주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절대 안 그럼요. 되고, 네. 이거 기억해 두시면서 환경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이 된다고,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레몬법이 뭐지? 네. 레몬이라고 하실 하는 것 거는 같은데. 일단 뭐 영어 공부에 되게 열심히 뭐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레몬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되게 이제 그 되게 하자가 있는 그런 중고차를 보통 이제 레몬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법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올해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신차를 사고 난 뒤에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한국판 레몬법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BMW 이제 사태도 BMW 막 있었고. 도시락 폭탄이다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오명들을 많이 받으면서 네. 되게 자동차 그 신차라든지 그런 외제차나 좋은 비싼 차에 대한 되게 불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돼서 1년 이내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 넘지 않은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아. 이게 조건이고 네네. 같은 고장이 3회 이상이 났을 때는 자동차 제작사의 교환이나 환불이 의무화된다라는 이제 점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렇게 초과가 되는데 제작사의 결함이나 인지에도 미조치 시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이렇게 배상을 하게끔 네. 되게 강력한 이런 이제 조치를 내려주게 됩니다.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결함 그쵸. 없이 만들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네. 같고, 소비자도 이거는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쵸. 반드시 혜택을 받아야 근데 되는 사실 것이고. 이제 이런 네. 거는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네. 다들 이제 자동차도 이렇게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험장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해주면은 뭘 믿고 또 저렇게 비싼 거금을 들여서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하냐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 안전장치를 해주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사에서는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또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크게 네. 이 자동차 소비 시장이나 그 생산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반려견과 관련된 반려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네.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반려견이 사라 생일잔치도 해주신다고 막 꽃갈 모자랑 사셨잖아요.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워낙에 많으시기 돌- 때문에 이것도 돌잔치 꼭 알아둬야 잘했습니다.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목줄. 그래서 이거는 네. 제가 보자마자 제가 이제 같이 있는 그 강아지 산책 커뮤니티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제 네. 그 공유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원래도 이렇게 목줄을 매지 않거나 그 이제 뭐 배설물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고. 않거나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원래 과태료를 물기도 하는데 올해 3월 21일부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강아지 목줄 안 해도 잘 따라온다고 나 이제 껌딱지라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소형견들 그냥 냅두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꼭 해야 되는 3월 21일부터는
그래서 도사견이라든지 아메리칸 뭐 pit불테리어라든지 뭐 로트와일러. 무서운 아이들이 네. 많네요. 맹견은 입마개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입마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었지만 이거에 대한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도는 크게 없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3월 21일부터는 크게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과태료 네. 내야 되나 봐요. 사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피해가 많았죠. 네, 사례가.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네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이제 벌금이나 징역 관련된 이제 대책을 내놓았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사용 및 관리 정기 교육이나 1년에 3시간 필수 이런 식으로 좀 반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만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 1조, 2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지만 이게 2020년대 되면 급성장해서 6조 원 가까이 되는 시장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200조 원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네네. 이런 선진화된 제도가 이제 많이 커질 거고 국내에서도 시장이 커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또 이만큼 서로 지켜줘야 맞아요. 저는 또 되게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무서워하시는 무서워하고 분들도 되게 계셔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서로 이제 같이 상생을 하려면 또 이제 견주분들이 이런 걸 잘 지켜주셔야 네. 같이 이런 페코노미도 성장할 수 있고 견주분들이나 이제 강아지도 다 행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이제 반려견주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 저부터 지키셔야죠. 솔선해서 잘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네. 뉴욕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그 반려견 주인분이 구속이 되셨어요. 왜죠? 이유가 뭔지 봤더니 네. 강아지가 비만이어서 20kg가 넘었대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거죠. 운동을 안 시키고. 네. 그게 실제 구속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견종에 따라 예를 들면 소형견이 20kg면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있네요. 그렇죠. 아마 그랬겠죠. 심한 비만이어서 네, 요 사례를 보면서 정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앵커님 신경을 약간 동공지진 있으신 혹시 키우시는 반려견이 비만인가요? 그렇죠. 조금 비만이라서 저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워낙에 또 반려견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조금 지키면서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정말 네. 굉장히 선진화된 거네요. 왜냐하면 그쵸. 또 비만이 네. 저가 잡혀갈 정도는 아니고 네네네. 제가, 저도 저희 강아지 요즘에 고구마를 오메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쪘는데 저희도 빼야 되고 방심하지 같이 않고 열심히 네. 운동시켜야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다이어트의 한 해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활 금융편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네. 부동산 올해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워낙에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고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어요. 네, 부동산 조금씩. 관련해서도 네. 이제 좀 많이 바뀌는데요. 아까 뭐 잿빛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일단 뭐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잿빛이 될지 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씩 활용을 해서 장밋빛이 될지. 장밋빛으로 활용이 될지 한 네. 번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게 공정시장가액이 5%가 인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제 종부세 산정이 될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공정시장가액인데요. 기존 이제 공시가격의 80% 정도 수준이었던 게 5%가 인상이 돼서 지금 공시가격의 85%로 상향 조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는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높아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9년에 85%, 계속 5%씩? 네, 2020년에는 네, 네. 뭐 이제 90%, 9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굉장히 빡빡하게 강화돼서 올라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22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3년. 갑자기 확 오르는 게 아니라 매년 5%씩 이제 오른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매년 이제 더 강화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종부세 산정할 때 종부세에 네, 네. 대한 부담이 더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근데 이거는 공정시장가액이 뭐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겠는데 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굉장히 종부세 관련된 이제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네. 부담이 될 것 네, 같아서 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이것도 첫 번째 포인트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청약 가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네. 그게 좀 하반기부터 그렇게 네. 된다면서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하반기에 짚어드릴 텐데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 때는 이 헷갈리던 이제 청량 가점 제도도
것도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편리지네요. 이거 진짜 이거 사실 어렵던데. 맨날 네. 이거 아파트 투유 들어가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뭐 그 시뮬레이션 보는 거는 있었는데 네. 다 수기로 넣어야지만 나오는 그래서 거라서 하다 관두신 분 네, 맞아요. 제가 그런 많이 분들 계세요. 봤어요. 네. 지쳐가지고. 저도 막, 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계산하는 법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 어렵더라고요, 많았는데 이게. 이거 이제 자동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아파트 투유에 접속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들자면 예전에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이어서 아파트 투유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국민은행 그 KB 그 은행 그 시세 들어가셔야지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주택 그 청약 그 통장 만드실 때도 국민은행에서 만드실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KB에서 만드실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아파트 투유인지 아닌지도 나뉘거든요. 이제 이런 점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제 가점 조건을 직접 입력하던 게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져서 이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하반기부터 네, 하반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해봤는데 종부세도 많이 올라가죠. 네. 네. 일단은 종부세가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네. 이 인상되는 부분에 또 하나 이제 더 이제 맞물려서 네네.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종부세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에서 2.7%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3.2%로 이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담 상한선도 이제 기존에 150%에서 3주택 이상은 30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200%로 이제 상향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종부세가 3.2%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기존에도 종부세 뭐 부담 굉장히 크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것보다 더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는 참 잿빛이 네, 제 규제와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이제 다주택, 뭐 네.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네.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조금 되겠습니다. 다음 또 바뀌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요. 다음에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 관련된 건데요. 일단은 비과세였던 이제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 과세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네. 기본 공제가 이제 400만 원,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 60%로 유지가 일단 그대로 되는 건데요. 미등록자, 그러니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네네. 기본 공제 200만 원, 그 필요 경비 인정 비율 50%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공제도 혜택이 반으로 되고 필요 경비 인정 비율도 60%에서 50% 축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사업자,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는 거죠. 좀 더 투명하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하게 취지군요. 되면은 유지하는데 등록 안 하면은 이런 또. 혜택을 안 줄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어디에 살아야 되나, 이 네. 집에 대한 부담, 주택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이 신혼부부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좀 돌아가죠? 네. 네. 최근에 저는 이제 TV 그 CF나 CM 많이 보면은 무슨 뭐 짜장면집 뭐 그런 흉내를 내면서 네. 굉장히 뭐 짜장면 배달 왔다고 하면서 신혼부부 관련된 그런 부동산 쪽 관련된 혜택들 예, 그런 네네. 광고들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맞아요.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뭐 그런 이제 취득세 감면 이런 혜택들도 있는데요.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이제 외벌이 연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네. 맞벌이인 경우에는 연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네, 3억 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가 50%가 이렇게 감면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있더라도 네, 2019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2019년에, 그러니까 올해 입주하게 되면 바로 혜택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도 신혼부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네. 주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 너무 약하다. 네. 그런 좀 불평들을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저는 신혼부부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네.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어서 혼인신고요? 네. 후에 이제 5년 낸데 사실 이제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결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동산 쪽 관련해서 제가 컨설팅 해드리면 되게 안 하시고 하시는 그러니까 것도 결혼식만 많아서. 올리시고 그 혼인신고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취득세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법정 부부가 아닌 거예요. 네, 네네. 사실혼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연소득률 말씀하신 네네. 대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 한 분은 자영업자라서 일부러 좀 약간 마이너스가 되시고 한 분은 안정적으로 직장인 하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는 괜찮으신데 오히려 아니면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는 둘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수익이 낮게 잡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더 잘 받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오히려 너무 투명하게 네네. 유리지갑이라고 하니까 음. 너무 높게 잡히니까 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네네.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네.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 여기서 더 인상적인 게 혼인신고. 네. 이거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그쵸? 은근히 많아요. 네. 이거 놓치셨다가 이거 네. 가셨는데 혼인신고 기준으로 보실 테니까 네. 아무래도. 네, 네. 아, 요것도 빨리빨리 하셔야겠네요. 네. 그쵸? 근데 사실 네. 뭐 이것만을 위해서 네. 빨리 한데 뭐 저는 이제 경제적인 손실로 사실 네, 네. 뭐 결혼만큼 이혼도 많이 하는 지금 시대다 보니까 네, 네.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네, 맞아. 하시는 이사님이 게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네네.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네. 좋은 결과가 조만간 있으시지 않을까는 네. 아닌가 봐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거 어떤 거 달라지네? 어떤 게 네, 바뀌나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주택이나 뭐 주거지 뭐 이런 뭐 그런 쪽 관련된 것보다는 이런 이제 상가 건물 이쪽으로 되게 부동산이 많이 더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좀 신속하게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가 올해부터 되는데요. 그 법률 구조법에 네. 따른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그 지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올해 4월 17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 건물 쪽 관련해서 우리 또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건물주의 뭐 갑질 행포, 뭐 임차인들 뭐 이제 갑자기 뭐 인테리어 들여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보려고 했더니 막 나가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지부가 이제 설치가 되니까 네. 4월 17일 이후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분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게 엄청 많아요. 뭐 네. 뉴스화가 돼서 나왔던 것도 네. 꽤 저희가 접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정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니까 네. 크게 얼굴 붉히지 않고 적당하게 또 해결 볼 수 있는 네.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4월부터 신설이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라지는 부분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요. 일단 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가 됩니다. 30일로요? 네. 네네. 보통 이제 보면은 많이 축소되네요. 네, 금융이나 생활 쪽은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였는데 네네. 부동산 쪽은 좀 전혀 뭔가, 반대로 지금. 축소가 네. 되고 막 세율이 오르고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원래는 이제 60일이었는데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이었는데 이제 30일로 축소가 바뀌네요. 되고요. 위반 시에는 어마어마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거 올해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현행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여태까지 이 실거래 정보를 반영하기 60일 굉장히 길다라는 점에서 지적이 있었군요. 이 허위 네. 신고가 굉장히 또 많았었나 봐요. 아하, 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근데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보통 3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네. 30일 이내로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까지 저희가 네.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주실 때 항상 좀 보수적으로 제가 말했던 재테크 키워드도 올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잖아요. 네. 돈독이라는 줄 알았어요. 돌다리 네. 또 두들겨 보고 건너자 네. 이제 이런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도 살펴보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겠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일단 오늘은 좀 큰 그림 그려봤고요. 또 네. 이제 아까 개별적으로 짚어드린 것처럼 시행되는 뭐 것들은 좀 이제
나중에 굵직굵직하게 뭐 3월이나 또 4월, 5월 이렇게 또 시행될 저희 때마다 세부적으로 볼 거는 또 자세하게 네, 또 다음에. 자세하게 또 다음 머니맨 시간대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네. 가지고 오셔서 많은 분들께 참고되셨을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금 더 제약이 가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과 또 생활편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소소하게 그리고 좀 큰 틀에서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또 혜택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셔서 생활에 꼭 실천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산관리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희 저녁 7시에 보험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